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로우 리딩 독서교육 18회 해설 및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일정은요, 어제 선생님 다 또 안내를 했고 학급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슬로우 리딩 독서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18회였는데요. 18회 과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 내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소율이 전학생 소율이까지 해서 27명인데 제출한 사람 19이에요. 선생님이 어제도 화상춤 하면서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안 냈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좀 기다리다가 아직도 제출자가 많지 않아서 하루 연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뒤늦게라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합니다. 홀수 짝수 구별 없이 다 등교를 하는데 월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까지도 제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안내한 것과 같이 학교에 남아서 과제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학생인 소율이도 책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우리 소율이한테는 카톡으로 안내했지만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몽실 언니라는 이렇게 생긴 책과 또 고릴라는 핸드폰을 비워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 주의해야 될 게 요 책 말고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비워해라는 책을 사면 안 돼요. 선생님도 미처 몰랐었는데 그 유사품이 있어.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 사지 않고 고릴라는 핸드폰을 비워해라고 되어 있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읽고 18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및 피드백 들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 은혁이 이 은혁이는 참 늘 하는 얘기지만 글의 틀이 참 좋아요. 틀이 좋고 또 정성껏 양을 많이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 세상에서 종이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주제였죠. 자, 볼게요. 자, 세상에서 종이가 사라진다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여러 가지 일이. 그래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문혁이는 글을 쓸 줄 알아. 여러 가지가 벌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쓰고 한 줄 띄우고 둘째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띄웠으면 근데 막 빽빽하게 이어서 써버리면 일단 글을 봤을 때 읽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은혁이는 이렇게 보기 좋게끔 줄을 바꿔서 잘 썼습니다. 자, 첫째, 많은 물건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내리고 그 결론을 부연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자, 뭐가 사라지는지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많이 있다. 색종이, 책, 휴지 등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들도 종이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물건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보는 것들 종이책이죠. 이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뒤에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종이책이 사라지면 전자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자책은 전기도 낭비되고 전자파 때문에 우리 몸에도 안 좋아질 것이다. 또 시력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야, 이게 종이책이 사라지고 전자책이 등장한다 라면서 그 전자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전자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시력도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진짜 뭐 하나 빼버려야 될
게 있다 하는 게 없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썼어요. 자, 세 번째. 많은 놀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아, 놀이가 사라진대요. 첫 번째는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종이책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많은 놀이가 사라진다. 이렇게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어요. 자, 어떤 놀이들이 사라진지 한번 볼게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 종이로 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또 아쉽지만 어린 아이들이 더 아쉬울 것이다. 그렇죠? 어른들도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쉽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아쉬울 거다. 뭐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이런 것들은 어릴수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 썼습니다. 자, 네 번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훈민정음 같이 중요한 책자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하게 되겠다. 종이가 사라지니까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책으로 옛날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출간물들이 책자들이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 책자로 된 훈민정음 같은 훌륭한 기록 문화유산들을 전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전자책 같은 것들로 이제 남길 수는 있긴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종이의 소비와 숲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숲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라는 것은 나무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결국 나무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지구에 있는 원시림은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게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고 3분의 1가 다 사라진 거야. 그게 종이 소비, 종이 낭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너무 많이 쓰면 나무도 종이가 쓰인 만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사라진다. 자, 숲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러면서 줄 바꾸고 아주 틀이 좋죠. 자, 첫째, 나무를 종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불공정 무역에서처럼 인권이 유린되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며 유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등 문제가 생겨서 지구가 병들어가게 된다. 즉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게 된다 이거죠. 숲이 사라지면 그렇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숲은 지구 면적의 약 9.4%이고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의 순환, 토양의 생성과 보존에 영향을 주고 많은 생물의 서식지로서 기능한다. 숲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런 숲이 사라진다면 물은 순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죠. 그 내렸던 그 비나 눈은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게 지하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하수가 된 건 우리가 다시 식수로 다시 뽑아 먹고 또는 땅에 스며들지 않고 강이나 냇가로 흘러들어서 그게 결국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갔던 그 물은 또 증발을 하게 되어서 바다에서 구름을 만들고 바람에서 구름을 만들었던 게 또 옮겨와서 육지에 또 비도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돌고 돌아요. 이런 순환 과정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숲입니다. 그런데 이런 숲이 없어진다면 물의 순환,
토양의 생성과 보존을 잘 하지 못할 것이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는 살고 있는 터전, 살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서식지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나 혼자 살 수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관련 지어서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런 서로 돕고 돕는 생태 그물이라는 거에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사라지면 이런 생태계 그물이 파괴가 되어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숲이 사라지면 공기가 더욱 나빠져서 사람들도 결국에는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요즘에는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공기가 나빠졌는데 공기를 정화해주는 나무까지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들도 병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산소는 맑은 산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배출하는 인간과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배출하는 탄소를 들여 마시고 고맙게도 그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은 들여 마시고 그 들여 마신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로 내뿜어주는,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요. 참 나무 고맙죠. 인간처럼 마찬가지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면, 나무가 그런다면 이 지구는 이미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고맙게도 나무는 우리 인간들과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뿜어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그래서 종이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이면지 쓰기. 그래요, 이면지. 종이의 앞에만 쓰지 말고 뒤에를 써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종이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여러분들 학습지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만들다 보면 이면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면지 버리지 않고 그 뒷면에다가 여러분들 쓸 수 있게끔 인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쪽지 상담할 때 선생님 저 쪽지 상담이 이상해요. 뒤를 돌아봐거라.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쪽지 상담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종이의 앞도 쓰고 뒤도 쓰는 이면지 사용을 생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그래요.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값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쓰지만 그 종이컵은 나무를 베어서 펄프로 만든 다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나무가 많이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머그컵을 학교에 3개나 두고 번갈아 양치질 할 때 쓰는 컵, 물 마실 때 마시는 컵, 또는 다른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 먹는 컵, 이런 식으로 머그컵을 사용해요. 우리 일전에 세라믹, 도자기, 개인 머그컵 만들게 했었죠. 그런 것들 가정에서도 또는 다른 곳에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이 쇼핑백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에코백 뭔지 아시겠죠? 여러 번 쓸 수 있잖아. 자, 네 번째, 손수건 사용하기. 그래요. 휴지나 티슈를 사용하는 것보단 손수건을 활용해서 쓰면 나중에 빨아서도 또 쓸 수 있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여러분들 종이 제대로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중에 재활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활용한 종이는 따로 모아서 다른 종이 제품을 만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실에도 재활용 통이 있죠. 종이 버리는 것, 플라스틱과 비닐 따로 버리는 것, 그리고 깡통이나 철 같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버리는 거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선생님 좀 속상했어요. 일반 쓰레기통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잡쓰레기들이 버려져야 하는데 거기에 종이들이 막 들어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한 도세 번은 일부러 가려가지고 종이에다가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독서 슬로우 리딩 이 공부를 해서 그러는지 지난주에는 분리수거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는 다른 곳에서도 종이 같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유팩은 씻어서 배출하고 상자에 붙은 테이프는 제거해서 배출한다. 여러분들 이거 분리수거 이제 배출할 때요. 선생님도 이거 참 귀찮고 번거롭긴 한데 우유팩 같은 거 그냥 버리면 그 재활용 안 돼요. 그 우유가 남아서 상합니다. 상해서 썩어서 냄새가 배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 그래서 우유곽 같은 것들은 잘 뜯어서 물을 그 안에 남아 있는 걸 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사실은 그 말려서 물기 없이 말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에 붙은 테이프 같은 것들 있죠. 종이에 붙어 있는 상자 같은 데 붙어 있는 거는 떼어서 해야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테이프가 붙어 있다든가 하면 그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은혁이가 주제에 맞게 또 자료를 잘 찾아서 적절하게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옮겨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또 우리 고정 베스트 황정수. 정수는 어떻게 쓰는가 봅시다. 아유, 우리 정수의 특이한 틀이 있어요. 요런 틀도 괜찮습니다. 자, 읽어보자. 세상에서 종이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에 불편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밑에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종이를 쓰고 있고 갑작스럽게 종이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올 것이다. 만약에 종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필기를 하고 적어야 돼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적을 곳이 없으니까.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무참히 베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글을 써야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 코끼리 똥으로도 종이를 만들 수가 있나? 코끼리가 먹고 난 음식이 똥으로 나오면 그 똥을 말려서 그것을 원료로 해서 펄프로 한 다음에 종이를 만드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종이가 사라진다면 좋은 점도 있다. 좋은 점도 있대요. 종이를 만들려면 물 10리터를 써야 되지만 10리터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10리터를 이 종이 만드는데 사실 물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펄프라는 것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물에 녹여야 됩니다. 그 톱밥 같은 거 있죠, 나무 톱밥, 그걸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물에다가 풀어서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에. 근데 물은 종이가 이제 만들지 않으면 물이 이제 전력되겠죠. 자, 잘 정화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바다나 강으로 가서 수질 오염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 종이 만들 때 이래요. 종이 만들 때 특히 아주 깨끗한 하얀 종이나 또는 컬러풀한 종이 같은 것들 있죠. 그거 만들 때 화학 제품 엄청 씁니다. 근데 종이를 안 만들면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종이를 계속 써야 하므로 전략을 해야 한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종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전략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서관 자주 이용하자. 왜 그런가 볼게요. 책과 잡지 등을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이용할 수 있어 종이의 수요,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펄프 제지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한 폐수, 화학 물질 말하는 거죠. 화학 물질을 광물이
화학물질에 강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우리의 숲과 강을 지킬 수 있다. 도서관 이용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고. 그러나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재생종이를 사용하자. 재생종이 사용하자. 자, 재생종이는 파지나 찢어진 종이 말하는 거예요. 망가진 종이. 파지나 버려진 종이를 모아서 재생팔포를 만들어 다시 생명을 얻은 귀한 종이다.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작은 행동이 고통받는 지구를 푸르게 살릴 수 있다.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이 표현.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를 푸르게 되살릴 수 있다. 이런 표현 참 좋아요. 자, 세 번째. 휴지보다는 손수건을 많이 쓰자. 너무나 당연하게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는 휴지. 돌돌 말아버리는 휴지의 양만큼 우리의 숲은 사라지고 있다. 와, 우리 아주 시적이네. 우리가 휴지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숲은 사라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덟 번째. 이게 8번이 왜 8번이지? 4번이겠죠.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날을 실천하자. 선생님도 이거 몰랐네. 매년 4월 4일은 종이 안 쓰는 날이야. 4월 4일. 4월 5일이 식목일이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날 하루 전인 4월 4일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 없는 날인가 보다. 이거는 선생님도 몰랐는데 우리 정수 덕분에 알았네요. 자, 되도록 일하는 종이를 사용하지 말고 종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만큼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문단을 읽고 나는 이런 표현 참 좋아요. 나는 이걸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종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함부로 막 쓰지 않고 아껴가며 쓰자는 생각을 했다. 우리 정수 훌륭한 생각 가졌어요. 우리 정수가 공부 제대로 했네. 자, 두 번째 주제. 종이의 소비와 숲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숲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종이는 숲에 있는 나무로 만드는 것이니 종이의 소비와 숲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종이를 많이 소비하려고 숲에 있는 나무를 많이 베어내므로 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30년 된 원목 한 그루에서 1만 장의 A4 용지, 나무 한 그루에서 A4 용지로 10,000장 정도가 나온답니다. 자, 종이 1톤을 만드는 데는 30년색 원목 17그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 1톤 만드는데 30년 된 오래된 그 나무 17그루가 베어진답니다. 나무 한 그루로는 약 59kg의 종이를 만들 수 있다. A4 용지 한 박스가 14.5kg이므로 A4 용지 4박스를 아끼면 30년생 원목나무 한 그루를 A4 용지로 된 4박스를 4박스를 쓰면 30년 된 나무 한 그루 살리는 거래요. 실제 종이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지 않고서도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종이 소비를, 종이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숲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종이 때문에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이 사라지고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나무는 산소를 내뿜는데 종이 때문에 나무가 사라지고 산소를 내뿜지 못하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지구에서 산소가 사라져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구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생명체들이. 즉 그 종이를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냈다가는 결국 지구가 엉망이 되게 된다. 그 종이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작은 것도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큰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는 종이의 소중함을 알고 함부로 막 쓰지 않고 중요한 것이나 꼭 필요할 때 종이를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종이를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종이를 아껴 쓸 것. 아유, 우리 이제 정수는 다짐. 항상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저는 이렇게 실천하겠어요. 하면서 자기의 다짐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한테는 여러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죠. 학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 학생이 짓는 큰 잘못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배우려고 하는 학생에게 학생이 잘못하는 두 번째 잘못은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되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면 실천해야 됩니다. 몰랐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됨, 암과 실천은 동전의 앞뒤, 손바닥의 앞쪽과 뒤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걸 옛날 우리 선비들은,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지행합일, 알지, 행할 행, 지행, 알고 행하는 것은 합일, 하나다. 합일,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모르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수처럼 우리 공부를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알았어도 잘 몰랐을 거야. 근데 정수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종이를 낭비하지 말고 나무를 보존하고 숲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나무와 숲의 소중함, 종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대. 그리고 실천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 정수 정말 지행합이라는 우리 정수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이시우, 우리 시우 거 봅시다. 아이고, 이거 28분이네요. 자, 첫 번째 주제. 종이가 사라진다면 책이나 신문, 메모지, 공책 등이 없어지거나 다른 것이 이미 종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뭔 말일까? 오히려 그것이 지금의 종이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종이를 대신하는 그 무엇이. 하지만 지금은 종이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될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종이가 세상에 없어진다면 종이를 대신할 것이 있을 것 같아. 종이가 사라지면 종이를 대신한 그 무엇이. 우리 뭐 컴퓨터,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걸로 기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다 이게 전기 에너지 소비야. 그래서 우리 전기를 갖다가 또 낭비하게 되면 이것도 결국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이 소비를 줄이고 종이를 아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에너지도 아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숲이 사라지면 종이가 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이네요. 하지만 위에서처럼 종이를 대체할 다른 것이 생길 것이고 종이가 처음 생겼을 때와 달리 지금은 종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생기면 그것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코끼리 똥 종이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코끼리 똥 종이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나무로 만든 종이를 사용하는 거하고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그 종이를 사용했을 때 글쎄 다른 것도 이제 문제겠지만 일단 여러분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똥에다 글씨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린 나무로 이제 종이를 만드는 거 쓰긴 쓸 때 이제 아끼는 쪽으로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우 글 잘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경민이 한번 보자. 주제일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좋아요. 짧지만 결론만 냈지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소개하는 글쓰기 방법 참 좋습니다. 자, 첫째, 종이로 책을 만드는데 종이가 없으면 책 못 만든다. 둘째, 또한 종이로 돈을 만드는데 종이가 없으면 종이돈이 못 만든다. 셋째, 종이가 없으면 편지를 못 쓴다. 넷째, 종이가 없으면 박스도 못 쓴다. 물건을 포장하는데 박스가 없으면 물건이 부서질 수도 있다. 그래, 종이가 사라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를 써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쓰면 나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나무가 사라지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다. 나무가 사라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공기가 탁해지고 공기가 안 좋아진다. 공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해롭겠죠. 또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결국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민이도 나름 고민을 해서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시우부터는 2부 순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